안녕하세요. 유펜솔루션의 황정진입니다. 웹크롤링 고객사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그동안 가장 의뢰가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인 가격정보 수집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수많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가격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을 유펜솔루션 김지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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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펜솔루션 대표 김지원입니다. 그동안 가격 정보 크롤링 의뢰는 진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늘 중요한 사례를 한번 다뤄볼 텐데, 그동안 그 기업 입장에서 최근에 가격 정보 수집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기업은 주 목적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다가올 테고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정보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또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이 확대되고 또 유통을 또 하는 채널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게 어찌 보면 기업의 매출 상승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온라인 이커머스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비중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 소비재 같은 경우 판매하는 채널이 자사몰뿐만이 아니라 각종 백화점몰, 종합몰, 일반 쇼핑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홀세일러들한테 판매가 돼서 그것도 또 대리점 단위에서 각자의 또 쇼핑몰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업 입장에서 담당자가 혼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분석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졌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런 크롤링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궁금한 점은 여러 고객사들이 여러 업종에서 지금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해서 드리면은 이 가격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네, 가격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 떠오르는 거는 우선은 가격 비교죠. 경쟁사하고의 가격 비교일 텐데, 요즘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사 제품에서 가격을 100원을 다운시키면 고객들은 다 그 100원 다운된 그 상품을 구매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사의 가격을 수시로 수집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 업체의 상품보다 우리가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해서 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또 전략을 짜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 비교를 하는데 주로 가격 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MRP라고 해서 미니멈 리테일 프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제조사들이 유통사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제품의 그 판매 가격을 적정선 이하로는 판매하지 말아라고 계약을 맺는데, 또 이런 것들을 어기는 업체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가격을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진님은 혹시 그 다나와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네,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다나와에 들어와서 상품을 검색하고 나오는 여러 상품들에서 최저가를 보통 사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의뢰 업체들 중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상품들의 가격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고객들이 여기에서 최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그런 업체들에서 최저 가격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가격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명품 업체였는데, 보통 해외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은 어떠한 법률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그 가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맡겨 버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격 비교 사이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가격에는 절대 팔 수 없는 가격이 이 가격에 팔리고 있네, 그런 식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조직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좀 그런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동안 많은 고객사 의뢰를 성공적으로 수집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여러 고객사 중에 이 업체는 정말 웹크롤링을 잘 활용하는구나, 생각나는 사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 여행사였어요. 이 여행사는 기존에 한 1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그 항공 노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일일이 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손으로 수집하고 엑셀에다 가격 옮겨놓고 이 작업을 직접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개의 항공 노선을 이제 각각 한 사람씩 맡아서 매일같이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거를 다 자동화로 이제 수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들이 이 항공 가격 수집을 했던 이유가 본인 항공회사들보다 더 싼 가격에 티켓을 올려놓는 다른 경쟁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은 당연히 제일 이제 상단에 있는 최저 항공권을 이제 구매할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 회사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본인들의 순위가 지금 몇 번째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카드사하고 제휴를 맺었는데 카드사하고의 할인 제휴를 어느 정도로 비율을 조정해서 본인들이 이 가격을 최저가로 올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했던 적이 있고요. 여기도 데이터 양이 어쨌든 꽤 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수집해서 또 처리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 회사이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한 제조업체였어요. 가전 제조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해내는 상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그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수집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쭉 수집해서 보니까 가격의 변동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로 했던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MRP라는 것을 이제 했던 회사예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알람을 받기 위해서 수집해 드렸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좀 규모가 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쿠땡사라든지 그 정도 규모 되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최저가 관리 팀들이 조직으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조직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MD분들이랑 긴밀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또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그런 것들과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희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크롤링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어려운 점들도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 가격 비교 데이터 생성하는데 예상치 못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런 점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데이터 이제 용량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작업을 수집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다 수집해 봐야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그 기업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10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 가격 정보를 다 수집해 달라라고 요청한 건데, 저희가 이거를 다 완성해서 1회 수집을 완료하고 보니까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의 용량이 한 10기가 되더라고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하루에 10기가라면 상품 라인을 하나를 더 늘려서 검색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뭐 산술적으로 2배가 되니까 그럼 20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이 한 상품에 대해서 1년간을 데이터 수집을 요청을 했었는데, 한 달에 수집되는 데이터 양이 무려 그러면 300기가가 되더라고요. 300기가를 1년으로 또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꽤 많은 양의 데이터가 되는데, 이거를 저장하는 거에서 일단 비용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고객사 측에다가 저희가 이제 저장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 이런 것들 실비로 청구를 드려야 되는데, 고객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용량이 이렇게 클 줄을 몰랐고 또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는 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 용량이 처음에 딱 파악이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 용량 비용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다 구체적으로 상세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정제를 해야 되는데 정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실무를 담당하셨던 우리 정진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기억나는 업체가 어떠한 이제 샴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샴푸가 어찌나 패키지 종류가 많은지 샴푸 한 개들이 뭐 두 개들이 거기에 뭐 플러스 에센스, 뭐 플러스 트리트먼트 뭐 그렇게 해서 결국 가격 정보를 쭉 수집을 하고 나니까 조그만한 상품 가지수가 한 200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한 것은 그 한 개들이 용량 하나 판매하는 그 샴푸의 그 가격 정보였는데 뭐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걸려서 그것들을 내부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상의해서 로직적으로 그것을 잘 정확하게 분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샴푸뿐만이 아니라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뭐 라면 같은 그런 상품들도 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고 그것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제대로 구별을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자료를 넘겨드려서 고객사에서 그것을 보고 구분을 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정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로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드렸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게 결국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너무 복잡한 필드를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필드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먼저 시작해보고 이게 좀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필드를 하나씩 늘려가고 그리고 상품의 라인도 늘려가서 진행을 하는 게 원활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격 정보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고객사들은 어떤 분석 방식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도출을 할 수 있을까요? 분석의 방식과 방법들은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는 통계 분석 기법 중에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랑 그리고 회귀 분석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시계열 분석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수집된다는 거예요. 뭐 일 단위로 수집을 하든 아니면 뭐 제일 작게는 시간, 일, 주, 월, 뭐 연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X, Y 선의 그래프가 나오고 각각의 일별 데이터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매일마다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형태인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던 이런 가격의 변동이 차후 년도에 똑같은 이 시기에 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은 시즌별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시시각각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그 다음 시기에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거고요. 회귀 분석은 어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통계적 기법인데 이를테면 가격이 우리가 종속 변수로 두고 그러면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독립 변수가 뭐가 있을지를 우리가 찾아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건데 정진님 생각하셨을 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경쟁사 제품의 가격 추이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제품은 만드는 데 드는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그 판매할 제품의 주요 타겟이 누구인가 그 타겟의 연령, 지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여러 독립 변수들이 이 가격이라는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인데, 이런 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회귀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 가격 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면은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추천해주고 싶은 업종이 있으실까요? 업종은 뭐 워낙 다양하고 많은데요. 일단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라면은 가격 정보 수집은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도 되게 많고 채널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집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좀 규모가 있는 큰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이미 가격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해서 전략 수립하는 데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좀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 또 스타트업들, 또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작은 이제 기업일수록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비용과 뭐 인력의 필요성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업종을 딱 하나만 꼬집어서 좀 말씀드리면 리서치 회사들이 매년 어떤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또 기업에게 의뢰를 받아서 발간하기도 하는데, 그 리포트를 작성할 때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뭐 사람들을 패널들을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온라인상에 있는 이커머스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 리서치 회사들이 아마 그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할 때 이런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분들 저희 서비스 이용해서 지금보다 좀 더 빨리 퇴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현 대표님과 가격정보 수집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누구나 유용한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례를 공유해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